따뜻한 이야기 민약사입니다.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알파1 차단제가 있는데요. 이 약은 방광이나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요로를 확장시킵니다. 그래서 소변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인데, 보통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1차 약물로 많이 쓰입니다. 드시고 나서 보통은 2, 3주 내에 증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장점이 있죠.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기립성 저혈압입니다. 자세를 급격하게 바꿀 때, 특히 앉았거나 누웠다 갑자기 일어나실 때는 어지럽다든지 약간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어르신들,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벽이나 바닥을 짚고 천천히 움직이시라고요. 근데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서 이런 증상은 대부분 많이 가라앉습니다. 그리고 비점막에 있는 혈관까지 확장을 시키게 되면 이 약 때문에 이제 비염기, 코막힘 이런 증상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은 더 있고요. 그리고 비정상적 사정이라든지 지속 발기 증상도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.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백내장 수술 같은 안과 수술을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수성체 혼탁을 제거하는 백내장 수술 시에는 홍채가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긴장도가 떨어집니다. 이 약 때문에.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약간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. 그래서 안과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. 이 약은 전립선의 크기 자체를 좀 줄여주고 비대증이 진행되는 걸 억제시키는데요. 6개월 이상 장기 치료에 좀 적합한 약이죠. 이 약 자체가 성호르몬의 대사 과정에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든지 우울감 같은 걸 좀 나타나게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혹시나 임신을 계획하실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헌혈을 하실 경우에도 약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헌혈도 제한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이는 게 PDE5 억제제, 타다라필 5ml짜리를 많이 씁니다. 저용량 시알리스라고 알고 계시죠? 이 약이 배뇨근이나 전립선, 요도 평활근을 좀 이완시켜서 배뇨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요. 그리고 저장 기능도 향상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들이 성기능에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전립선 기능 개선, 전립선 비대증 치료 개선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좀 더 장점이 있는 약이죠. 다만 이 약을 복용 시에 주의하실 건 협심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, 질산염 제제와 병용하실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병용되는 몇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들로 우선은 빈뇨 치료제, 데스모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. 너무 자주 소변이 불편하게 나오는 걸 개선해주는 약제죠. 그러니까 수분 배출이 억제되다 보니까 체내 수분 양이 많아짐으로써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일 경우엔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약 복용 1시간 전에서 8시간 후까지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다음으로 방광 수축을 억제해 주는 약들이 있는데요. 이런 약들은 입을 마르게 한다든지 변비나 소화불량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땀 분비도 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증 개선이나 예방에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우선 전립선 비대증 예방을 위해서는 고지방식이나 고콜레스테롤 식이는 가급적 조심해 주세요. 식이섬유가 충분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당근이나 시금치, 토마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음주나 카페인 함유 음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. 이게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흡연이나 스트레스는 좀 피해 주시고요.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감기약이나 피부약, 알러지약 같은 것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약들이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영양 성분이 있다면요. 첫 번째로 비타민 D가 있습니다. 비타민 D 체내 농도가 낮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비타민 D가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데 관련된 호르몬 자극이라든지 그 염증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킨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 전립선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죠.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 효능도 있기 때문에 아연도 충분히 드시는 게 개선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으신 소팔메토가 있습니다. 이게 톡야자염의 추출물인데요. 그 소팔메토가 항안드로겐, 항증식, 항염작용이 알려져 있어서 그 잠재적인 전립선 염증 상태에 있는 경증이나 중증도 환자분들에게 장기 치료에 좀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그 생약 성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질 걸로 여겨집니다. 이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정보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